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 열 하루, 그러니까 딱 다음 주 토요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11일 동안 이순환을 진행할 건데요. 그 지금 이제 아마 행정학 할 때도 초반에 좀 학생들이 왔다가 피셋 가까워지니까 뒤쪽에 아마 실강 수강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빠졌을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외교원에서 국제정치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개강할 때 있었던 학생들 수하고 수업 거의 종료할 때쯤 될 때 이제 학생 수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해서 행정학 할 때도 아마 좀 압박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게 이제 12월 달 말이고 우리가 끝나는 게 1월 6일이에요. 그러면 1월 초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1차에 대한 압박이 좀 세면 뭐 정책 듣는 것 되게 중요한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1차 점수 안 나오는데 그 붙잡고 있는 거는 이래저래 고통스러운 일이라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수업 듣는 인원이 많이 빠졌을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 수도 그렇고. 그래서 어, 앞에 이야기가 긴 거는 매번 비슷한데 2차를 마지막까지 이순환 마지막까지 공부하는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제가 한 20년 지금 강의하면서 보니까. 근데 뭐 그게 1차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런 거라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좀 불안불안하겠지만 그래도 피셋도 해야 되고 2차도 해야 되고 요 전략으로 지금 앉아 계실 테니까 이순환 때 딱 두 가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두 가지에 좀 집중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복습하시면 좋겠고, 아마 피셋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도 이걸 뭐 우리가 시간을 막 내 가지고 수업 듣는 거 외에 뭐 4시간, 5시간씩 시간을 뽑아 가지고 정치학 공부를 더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테니까 그냥 이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들을 최대한 이 수업 시간에 잘 소화하는 걸로 해서 시간 부담을 좀 줄이면서 요 시간대를 좀 의미 있게 만들면 좋겠고요. 그 제 생각에 대부분 정치학 준비하는 일반 행정직 학생들이 1순환까지 공부하고 2순환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3순환 공부를 할 건데 못할 거는 아닌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못할 거는 아닌데 1차 끝나고 3순환이 좀 뒤쪽에 있어요. 5월 중순부터 6월 초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3순환 할 때 내가 1순환 때 그래도 좀 튼튼하게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 3순환 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잘라가면서 공부하고 답안도 쓰고 구체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수를 막 올려가는데, 그게 아니고 1순환 때도 좀 어려웠다.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3순환 때 좀 많이 애를 먹어요. 그거는 정치학의 논리가 엄청 세련되고 뭐 복잡해서가 아니라 시간적 압박에다가 정치학이 아마 여러분이 다루는 과목 중에 범위가 제일 넓을 거거든요. 어디서 뭘 갖고 내도 다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후반이다 보니까 그게 옛날처럼 한 4월 달 말까지 보고 5월 정도에 한 번 더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가면 되는데, 지금 이 학원의 순환 시스템에서는 3순환 선택 과목까지 끝나고 나면 4순환이라고 해갖고 이제 2시간씩 쓰는 거 한 회 정도씩 하고 이제 시험장 가니까 내년에 5월 달에 좀 고생을 덜 하는 게 지금 제가 볼 때 요 이순환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혜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비순환 공부하고 1순환 공부하고 3순환 듣는 학생들이 제일 많을 거고, 좀 나쁜 케이스로는 이제 그냥 1순환 듣고 내년 3순환 듣고 시험장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쁜 케이스라는 건 공부의 시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데, 어쨌든 뭐 그거보다는
우리가 1 월까지 그래도 한 번은 쭉 정착에 어떤 게 있는지 돌려보고 시험장 가는 게 내년에 고생은 좀 덜 할 테니까 고생을 좀 덜 하는 방법 중에 뭐를 하면 좋을까? 어디에 좀 집중해서 시간을 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 하면 되거든요. 하나는 정책 공부한 지가 좀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순환 끝나고 지금 다시 한다고 쳐도 지금 거의 한 3달 정도 됐기 때문에 기억이 새록새록할 거란 말이에요. 뭐 잘 안 나는 것도 있고 뭐 약간 어렴풋이 나는 것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막 뒤섞여 있을 건데 이거를 잘 끄집어내 가지고 좀 질서 있게 좀 배열하고 정리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특히 이론들이 각각 그 주제마다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 주제마다 이론들을 좀 정리하는 일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리 잘하는 것도 결국 답안 잘 만들겠다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답안을 좀 잘 만들어 봐야 되는데, 우리가 3 순환이 아닌 지금 아침에 PSAT 모의고사 보고 또 매일같이 1 시간씩 이렇게 답안 쓰는 거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고갈시켜서 힘드니까 답안은 하루에 이제 이틀을 걸러 한 번씩 쓰는 걸로 일주일에 3 개를 써볼 거거든요. 우리가 10 일의 강의니까 아마 많이 쓰면 5 번이고 적게 쓰면 한 4번 정도 쓸 건데, 그렇게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론서를 쭉 펴 놓고 어떻게 내용들이 있는지 뭐 소개해 드리고 이런 거 말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응용하는 방법을 좀 배우게 하는 게 아마 내년에 공부할 때 조금 그래도 좀 공부를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가지 할 건데, 하나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할 거고, 그 정리를 뭘로 할 거냐 문제 가지고 할 거고. 그래서 올해 원래 이제 계획은 문제집을 4권 문제집을 좀 바꾸는 거였는데 따로 바꾸진 않았어요. 왜 안 바꿨냐면 뭐 문제랑 예시 답안이 없어서 안 바꾼 건 아니고, 요 책 내고도 순환 강의를 여러 차례 돌렸기 때문에 답안 특강도 하고 뭐 돌렸기 때문에 그 책 분량만큼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이게 저희 이 지금 출판하는 출판사에다가 이거를 원고를 맡기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통 좀 여유 있게 잡으면 3달 막 이렇게 걸려서 고렇게 작업은 못 하겠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책에 지금 4 권에 있는 내용이 가장 정책의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다 문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약본은 그대로 쓰고 대신에 여기에 인제 추가해서 한 번 더 풀어보면 좋은 문제들을 뽑아 가지고 그걸 추록 형태로 해서 제가 자료로 드릴 거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몇 개만 쪼끔 더 응용하는 문제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권 자체도 그냥 독립적으로 봐도 3 문제 중에 2 문제까지는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뭐 한 문제는 어디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항상 3 문제를 다 맞춘다 이렇게는 못 하겠는데, 3 문제 중에 2 문제는 확실히 풀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 문제집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이 푸는 문제들의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물어보고 있으니까 고걸 기반으로 하고 플러스해서 몇 개만 좀 추가해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을 쪼끔만 더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지금까지 만약에 이제 공부했다고 하면 예비순환, 일순환 뭐 이렇게인데 그때 들었던 것들이 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걸 좀 다시 잘 정돈해 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출제자가 "자 이거 써 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는 대부분은 '요 정도까지는 공부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요 정도까지는 공부했겠지.'라는 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이론이라는 건데, 그 이론들을 분야별로 한 번씩 쭉 이렇게 리뷰를 해볼 거고 그거를 문제에다 집어넣어서 리뷰해 볼 거니까 문제 풀 때 어떻게 인제 이론 정리할 건지 그거랑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병행하고, 그다음에 오늘하고 내일은 없는데 우리 목요일부터 인제 시험 볼 거거든요. 목, 토, 화, 목, 토 이렇게 시험 볼 거니까 목요일, 토요일 시험 보고 그다음 주 화, 목, 토 이렇게 시험 보고 하면 딱 5번 정도 시험 볼 수 있는데, 나머지 금요일부터 그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요렇게는 그 제가 목차 퀴즈를 드릴 거예요. 일순환 때 해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건데, 잘 만들어진 기출 문제든 아니면 거기에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문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어떻게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할 건지 연습을 좀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힘을 좀 덜 빼고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안을 다 쓰면 좀 진이 빠지는데 한 10분 정도 쓰면 진이 조금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수업을 못 들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테니까 딱 그 정도로 하루는 답안지 쓰고 하루는 목차 퀴즈 풀고 하루는 답안지, 목차 퀴즈 이렇게 좀 진행할 테니까 일정은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일단 앞에 1시간 반 정도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이제 답안 만드는 것과 관련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뭐 답안 잘 써야 되는 건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시점에 우리 12월 달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돼가지고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4월 달에 있으니까 4월 달에 총선을 치르고 나면 시험 볼 때까지 텀이 좀 있잖아요. 보통 6월 말에 시험을 본다고 치면 4월 중순에 선거를 치르니까 2달 반 정도 있거든요. 그 정도면 비교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 관련해서 분석은 다 끝나요. 근데 요즘에 출제를 보통 한 열흘 전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시험 임박해서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전날 가갖고 출제하거나 전전날 가서 출제한단 말이에요. 정착. 그러면 출제 의뢰받는 사람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겠죠. 출제 의뢰를 미리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선거 관련해서 자기가 전공인데 4월 달에 선거 결과는 그날 다음 날 정도 되면 신문에서 웬만한 1차 데이터는 쭉 다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잠정적인 어떤 결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편히 생각하면 뭐 내년 시험에 2024년 시험에 제일 출제하기 좋은 건 선거 제도나 투표 행태에 관련한 걸 아마 시험 보기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지표들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다시 근데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공부하고 있는데 내년에 선거나 투표가 나올 게 너무 명확해서 지금부터 선거나 투표 관련된 문제를 매 이틀에 한 번씩 푼다고 쳐보세요. 5회 동안 어찌됐든 우리는 내년에 선거가 나올 거니까 투표하고 선거만 풀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21대 총선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20대 대선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이걸 싹 다 드리고 그걸 갖고 계속 시험을 봐서 여러분이 요 수업 끝났는데 누가 질문하든 어쨌든 21대 총선에서의 데이터와 20대 대선의 데이터를 혹은 지방선거 관련된 데이터를 싹 다 갖고 있어요. 투표율, 남성 투표율, 여성 투표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지고 있고 지방마다 투표율 뭐 해가지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암기하는 게 내년 6월 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일단 그게 도움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여러분이 그걸 내년 6월까지 다른 공부하면서 안 잃어버리고 정확하게 다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년에 선거고 있고 나서 실제로 그게 시험에 나올 개연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시험 문제 안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생각에 그 데이터는 언제 모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는 내년 1차 끝나고 3월, 4월, 5월, 6월 달에 4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막 모으기 시작해도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비교 정치는 주제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모으는 게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 우리 12월 달 지금 공부할 때 데이터 축적하는 거에 기준을 두고 공부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면 출제를 일반화해 가지고 이런 유형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논리를 만드는 게 지금은 훨씬 좋은 훈련일 거고 기억도 오래 남을 테니까 목차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이런 주제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건지 이런 작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